자, 8번. 서로 다르게 생긴 세 개의 수를 주고 이 세 수 사이에 대소를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번 단원을 떠나서 일단 수학에서 무엇과 무엇이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방법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서 그냥 이 문제를 푸는 김에 이제 대소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빼보는 겁니다. 두 수의 차를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수 A, B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서 이제 A에서 B를 뺐다. 뺀 것이 0보다 만약에 크면 그럼 뭐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는데 걔가 0과 똑같다? 그러면 A와 B는 같다는 뜻이죠. 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항하면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차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수의 뺄셈이 아니라 이렇게 두 수를 나누어서, 즉 나눈 그 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일단은 B를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일단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모두 0보다 작거나, 즉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 이제 B를 이용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편의상 두 수가 모두 양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를 나눴다. 그럼 이제 B분의 A가 되죠. 얘를 이제 1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양변에 B를 곱해봐. 그러면은 A가 B보다 커지죠. 그 다음에 B분의 A가 1과 같다. 그러면은 A가 B가 같다는 뜻이고, B분의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와 B의 대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누어지는 수 B는 뭐 0이 아니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수의 차를 이용하거나 B를 이용을 하거나 두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랑 대소를 비교할 것 같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2루트 2에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을 빼면 될까? 자, 빼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죠? 그럼 나누면 되나? 그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마저도 둘 다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양을 좀 꼴을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두 개의 분수를 주고 대소를 비교해봐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 경우에는 5분의 3과 7분의 4 중에 무엇이 더 큰지 한눈에 알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더라? 둘 다 분모를 똑같이 35로 만들었었죠. 그러면은 5분의 3 같은 경우에는 35분의 21이 되고 7분의 4는 35분의 20이 되어서 이렇게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고 보니 분자만 보았을 때 이제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두 수 중에 무엇이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소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어떤 두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를 하는 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수들은 서로 빼거나 나누는 게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모양을 모양을 통일하는,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맞추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최대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늘 하던 거죠. 밑은 어떤 수로 통일하고, 지금 보니까 밑을 2로 통일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늘 하던 말인데, 우리 이제 거듭제곱근은 가급적 뭘로 그냥 바꾸자.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바꾸자라고 수업 시간에 뭐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밑은 통일하고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바꾸면 이 세 수가 모양이 좀 얼추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2루트 2 같은 경우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수를 더해주면 2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전체 제곱한 거죠. 근데 이제 요만큼이 그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역수 취해주면 되니까
이제 밑줄 친 부분이 2가 되죠.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4인데 우리 이제 밑을 2로 통일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8의 6분의 1제곱도 역시 밑을 2로 만들어주면은 2의 세제곱의 전체 6분의 1제곱 되니까 우리 이제 지수법칙에서 아마 2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A의 X제곱의 전체 Y제곱 하면은 두 지수를 곱하면 되는 거다. 그치? A의 X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지수 두 개를 곱해주면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는 뭐가 크고 작은지가 안 보였는데 밑을 2로 통일을 하고 나니까 모양이 아주 비슷해졌죠. 그래서 지금 지수끼리만 비교하면은 2분의 3, 2, 2분의 1 이게 지수인데 지수끼리만 비교하면은 하나, 둘, 셋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크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밑 2를 취하면은 밑 2를 취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등식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2를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 밑이 어떨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요. 밑이 1보다 작을 때 바뀐다 했죠. 근데 지금은 밑이 1보다 어떻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제 이러한 부등호 방향들이 이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오죠. 따라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가 답인데 근데 이제 문제에 보면은 처음에 주어진 숫자들은 이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내가 대소관계를 알기 위해서 모양을 바꿨지만 마지막에 최종 답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원래 문제에 주어진 형태 그대로 답을 돌려서 적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뭐였어요? 8의 6분의 1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8의 6분의 1제곱 적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루트 2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의 제곱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죠. 이렇게 적어줘야 이제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요점은 대소 비교할 때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라.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밑은 2로 통일하고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바꾸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로그니까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통일하더라? 밑도 통일해주고 그리고 로그 앞에 붙은 요 개수도 통일해줘야 되죠. 지금은 하나가 개수가 2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니까 1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1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 로그 2분의 1의 루트 3 같은 경우는 물론 루트 이런 것도 분수지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밑은 2로 바꾸기 위해서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치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3은 어떻게? 3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우리 이제 로그의 성질 중에서 여기 적을게요. 로그의 성질 중에서 A의 M제곱에 그 밑이 A의 M제곱에 진수가 B의 N제곱 되어 있으면은 요 이제 M과 N을 이렇게 M은 앞에 개수의 분모로 그 다음에 N은 앞에 개수의 분자로 빼낼 수가 있었죠.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고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앞으로 빼내주고 2분의 1 앞으로 빼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3이 됩니다. 하고 이제 개수는 1로 통일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1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여기 진수의 지수를 올릴 수 있었죠. 그러면 로그 2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서 내버려둬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친숙한 루트 3분의 1로 고쳐도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로그 4분의 1의 3분의 1은 일단 로그 이제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되죠. 하고 진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수들을 앞으로 빼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되니까 2분의 1 되죠. 2분의 1의 로그 2, 3. 그 다음에 요 2분의 1 역시 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려주면 로그 2의 3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또는 로그 2의 루트 3이라고 적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2 로그 4의 3은 일단 2는 그대로 두시고 밑을 2로 통일을 하면은 4는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만들어 두고 여기 2 역시 개수의 분모로 보내면 앞에가 2분의 2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죠. 그래서 그냥 로그 2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세 수의 모양은 너무 달라서 대소를 비교하기 어려웠는데 이것들의 밑을 2로 통일하고 개수를 1로 통일한 이 세 수를 보니까 확실하게 진수가 뭐가 제일 크다. 3이 제일 크고 루트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루트 3분의 1이죠. 따라서 양변에 로그 2를 이렇게 취해주면 뭐가 제일 크다. 로그 2의 3이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크겠죠.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죠. 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는 괄호 1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얘가 원래 뭐였어요? 요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어요? 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 로그 4의 3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적으면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교과서 예제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하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y 이꼴 x의 이제 a의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꼴의 이러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 이꼴 a의 x 쓴 그래프를 적절하게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PQ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일단 모양은 지수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수함수 기본 형태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X축, Y축 그리지 말고 위치 관계없이 그냥 모양만 따질 것 같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밑이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인 경우.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이 함수는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했고, 여기 어디에 이제 점근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점근선이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소하는 이런 개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X축, Y축 같은 거 안 그려도 돼요. 자, 안 그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급적 안 그리고 문제 푸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원래 형태는 y 이꼴 3의 x제곱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와 y 이꼴 3의 x제곱은 위치는 잘 모르겠으나 모양은 동일합니다. 맞죠? 얘가 어떻게 생겼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y 이퀄 3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밑에 내가 그린 그래프를 x축으로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아까 원래 여기였는데 이렇게 위치만 달라졌을 뿐 이 모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x축 y축 안 그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얘가 y 이퀄 3의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얘가 내가 그리려고 했던 그래프야 라고 빡빡 우기면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여기에다가 이 주어진 정의역을 표시만 하면 됩니다. x값이 뭐일 때부터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값이 뭐일 때까지 2일 때까지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범위인 거죠. 저만큼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딱 봐도 최대값은 어디에서 x값이 2인 점에서 딱 봐도 최소값은 어디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최대값은 자 편의상 이 함수를 y 이퀄 fx라고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이 점에서의 y값이니까 x값이 얼마일 때에 x값이 2일 때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값이 얼마일 때의 함수값이다?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죠. 자 그러면 f2는 여기 원래 fx식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3의 1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2가 되겠죠. 최대값은. 자, 그럼 최소값은 여기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9분의 8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8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y 이퀄 로그의 3분의 1에 2x 플러스 5 자,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원래 형태는 y 이퀄 로그 3분의 1 x였을 겁니다. 근데 y 이퀄 로그 3분의 1에 자 2x가 되었고 그 다음에 y 이퀄 로그의 3분의 1에 자 2 이게 x 자리에 플러스 2분의 5가 들어가서 전개하니까 2x 플러스 5가 됐죠. 에다가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마지막에 플러스 3까지 붙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은 뭐예요? 그냥 x 앞에 2만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삼각함수 단원 나갔을 때 이미 지금쯤 진도가 나갔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x 앞에 붙은 개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원래 있던 그래프를 원래 있던 그래프의 이 가로 길이 원래 sin x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x 앞에 2가 붙으면은 2배 다이어트 되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게 좌우로 좀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x 앞에 개수 요 b가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는 그냥 원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걔를 좀 좌우로 압축하거나 또는 더 느리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진수를 분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로그 3분의 1 2가 되죠. 그죠? 어쨌든 이제 이 그래프 개형에서 이제 상수가 조금 들어간 거 말고는 요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 말고는 그래프 모양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얘랑 위치 말고는 그래프 모양은 변함이 없다. 그래프 모양은 변한 게 없다. 불변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x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평행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이동한 거죠.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냥 맨 끝에 플러스 3만 한 거니까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니까 역시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 함수 그래프는 그냥 내가 잘 아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부터 2까지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값이 2일 때 함수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니까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값이 2일 때 함수값이니까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은 스스로 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문제풀이 자체보다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함수가 등장하고 그것의 역함수와, 그러니까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랑 이제 그것의 역함수, 이게 이제 fx의 역함수라는 뜻이죠. 이제 함수 fx랑 그리고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고3 때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 과목을 선택하면은 미적분 과목에서 이게 한 번 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리고 올해 2학기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수투에서도 나오고 또 미적분에서도 나오는, 그야말로 수능 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역함수식 구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y 이꼴 2x 플러스 1 이렇게 fx식을 줬을 때, 얘 fx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f 인버스 x, 즉 역함수식을 구해봐 하는 거 있었죠. 그렇게 역함수식을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함수와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 그래프가 무엇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내친 김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느냐? 아니었죠.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성,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y 이꼴 k라고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 상수함수 그래프와 y 이꼴 fx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 x값을 뭐 알파라고 하고 여기 x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f라는 함수는 x값 알파도 k에 대응되고 베타도 k에 대응되지만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k가 알파에도 대응되고 베타에도 대응되는 함수가 만들어지죠. 근데 함수가 어떤 x값이 두 개의 y값에 동시에 대응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나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역함수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느냐? 자, 첫 번째 뭐였더라? f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연결 짓지 말고 이렇게 좀 복습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나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었더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로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과 정확히 필요 충분이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나 원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1대1 대응은 뜻이 뭐더라? f가 일단 1대1 함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f의 공역과 뭐가 같다? 치역이 같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었죠. 쉽게 말해서 어떠한 함수가 1대1 함수도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며 이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1 때 배웠던 거를 지금 한 번에 복습을 하려고 하니까 다소 복잡한데 잘 적어 두었다가 다음에 역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일단 위로 올라가서 역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요거 복습을 안 했는데, 두 단계가 있었죠. 1단계는 어떻게? x랑 y랑 자리 바꾸기. 기억나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렇게 해서 정리한 식에서 x랑 y랑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라. 좌변을 y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에 오도록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y 이꼴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1단계 나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1단계 뭐 해라?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2단계 이 식을 이항을 하든지 적절하게 해가지고 y 이꼴 꼴로 정리를 하라 했죠. 그럼 이제 2y는 x-1이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x-1 이게 이제 이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문제를 풀 때 당장 쓰이는 건데 자 원래 함수와 그곳의 역함수는 그래프가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자 그래서 y 이꼴 x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y 이꼴 fx가 있을 때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제 이 파란색 함수를 y 이꼴 x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시킨 얘가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잘 보니까 fx상의 그래프와 이제 역함수상의 그래프 두 개가 적절하게 이렇게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역함수 하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 두어야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지수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죠?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금 그래프 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점근선이 이거 점근선이 y 이꼴 뭐예요? 자, 여기 복습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그냥 y 이꼴 q라고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역설적으로 얘가 0이라고 할 때 y값, 즉 y는 0 플러스 q 해가지고 나온 그 y값이 곧 점근선식이 된다고 했죠.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n 때문에 점근선이 y 이꼴 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모양은 적당히 그냥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그곳에 역함수와 이제 그래프가 등장을 하니까 그 대칭축, 아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y 이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일단 그래프를 조금만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역함수와 원래 함수 파란색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를 그려보면 되겠죠. 역함수는 이제 파란색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려지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녹색과 파란색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얘가 지금 y 이꼴 n이니까 그거를 대칭시킨 새로운 점근선은 x 이꼴 n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그 두 교점, 즉 이 점들의 x좌표가 각각 뭐랑 뭐다? 1이랑 2라고 했습니다. 그때 m과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원래 함수 fx랑 그 다음에 역함수의 교점이 x값이 1이랑 2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은 사실 이 대칭축이랑 원래 함수 파란색 곡선만 한번 보세요. 파란색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얘랑 빨간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거랑 뭐랑 교점이기도 해요. 빨간색 점은 이렇게 대칭축 y = x 직선하고의 교점이기도 하죠. 근데 y = x라는 직선이 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랑 요거 교점이라는 사실보다 식이 주어진 원래 함수와 대칭축의 교점이 빨간색 점이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교점은 y = x라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므로 요 직선 위에 무슨 점이 x값이 1인 점이 그 다음에 x값이 2인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1, 얼마, 여기가 2, 얼마라는 거죠. 근데 이 직선 위의 점은 x값, y값이 둘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점들의 정체는 사실 1,1과 2,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 fx 식에다가 1,1 그리고 2,2를 뭐하면 대입하면 m과 n에 관한 식 두 개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x에다가 1, y에다가 1 대입을 하면은 식이 2의 1-m제곱 플러스 n은 1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x값에다가 2, y값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2의 2-m제곱 플러스 n은 2가 됩니다. 이 두 식의 연립을 한번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해보세요. 자, 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n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없어지고 2의 2-m제곱 마이너스 2의 1-m제곱은 1 되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은 2의 1-m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 말은 이 두 수로 이제 묶어내면 되겠죠. 따라서 2의 1-m제곱으로 묶어내면은 2-1 곱하고는 1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는 1이니까 없애면은 2의 1-m승은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m은 0 따라서 m값은 1이 되죠. 자, 나머지 n이 0 되는 거는 쉬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m과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